3. 양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양반전은 풍자가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풍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게요. 풍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부정적인 대상이나 모순을 빗대어서 넌지시,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웃음을 들어가는 거,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풍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직접 공격이 아니고 비웃던가 말장난, 시침이 떼거나 과장하던 듯이 무슨 방법? 감접적인 방법으로 돌려서 부당한 현실이나 안 좋은 현실이죠. 그리고 힘 있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비판합니다. 웃기게 놀린다. 그래서 부조리한 사회 현상 그리고 인간의 잘못을 공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자?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방법에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풍자도 있고요. 반어법 있죠. 반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와 반대로 말하는 거. 아침 늦게 너네들 방학이라서 늦게 일어나면은 아이고 일찍 일어나셨어요 라고 엄마들이 얘기하죠. 반어법이고요. 역설입니다. 겉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모순 근데 그 속에는 진리가 담고 있는 방식입니다. 풍자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죠? 현실의 부정적인 것을 웃으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얘들은 공통점이 뭐냐?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른 방식, 돌려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얘는 뭘 얘기하느냐?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 아, 이게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 속에 남겨져 있는 무엇을, 숨겨져 있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 더, 작품 전체의 의미를 직접적, 그냥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개성적인 발상,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걸 형상화라고 하거든요.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의 형상화 한번 볼게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서 삶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표현의 형상화. 문학작품에서 작가가 활용한 표현 방법 중 운율, 반어, 역설, 풍자의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62쪽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여기 아니다. 아이고, 여기도 아니네. 죄송합니다. 57. 자, 여기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은요. 소단은 콕 짚고 가기 해가지고요. 양반전 정리하고 있죠. 자, 박지원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실학자예요. 양반이죠. 자, 뭘 얘기하느냐? 고전 소설입니다. 조선시대 만들어졌으니까 옛날 거지요.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돌려서 비웃고 있죠. 풍자 소설입니다. 자, 풍자죠. 그리고 고발해요. 양반이 무능력한 점, 그리고 비판. 양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저는 전부 다고요. 지는 알지자예요.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작가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얘기합니다.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8세기 조선이고요. 공간은 정선이라는 데예요. 제재는 무엇이냐? 양반 신분을 사고 판다. 매매라는 뜻이에요. 주제. 양반들이 공헌 관념과 비생산성, 양반들이 좀 무능하게 나오죠. 맨 처음에 하나 더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양반을 사고 판다, 부자 평민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고요. 몰락하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생활 모습을 비판하면서 풍자하고 있고요. 평민 부자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들,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등장시키고 하나 더 실사구시, 요게 실학사상인데요. 사실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한다. 사실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한다. 47쪽에 나오는 것이지요. 글의 구성이에요. 우선 양반이 돈을 너무 많이 꿰어. 그래서 아내는 양반을 비판해. 그래서 전개 마을에 있는 부자가 양반의 환자 빌린 돈이요. 그것을 갚아주고 자기가 양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수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담은 증서 첫 번째 걸 주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다시 두 번째 증서를 또 달라 그랬죠. 그래서 군서가 두 번째 매매 증서를 발견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안 해라고 하고 포기합니다. 그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 소설에서는요. 평민 부자가 등장하고요. 그것이 양반의 신분을 삽니다. 라고 해서 상업과 농업의 생산력이 발달되어 조선 후기에서는 그래서 부유해진 평민층이 등장합니다.
양반이 신분을 팔아서 환자, 빌린 돈을 갚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생기는 거야. 양반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군수가 양반한테 매매 증서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을 증명해주는 종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신분제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3쪽 볼까요? 등장인물을 한번 보시면은요. 양반. 맨 처음에 돈 없어서 비리비리한 아저씨지요. 어질고 그릴기만 좋아하니까 생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인물이고요. 양반 신분을 팔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을 대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양반의 아내. 생활 능력이 없는 남편을 비판하고 있어. 너는 뭐 하냐? 그리고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입니다. 자, 부자 들어갑니다.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에 비해서 천대를 많이 받죠. 천하게 대우받는 것을 서럽게 여기고요. 그래서 양반 신분을 동경하고 있으면서 돈이 있잖아. 그래서 양반 신분을 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매매 증서를 보고 양반의 실상, 나쁜 짓 많은 게 하는 거 보고 양반을 뭐라 그러냐?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양반 되기를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하나 더, 이 부자는 조선 후기의 신흥 부유층, 신흥 평민층이지요. 그 다음 군수입니다. 양반한테는 공손하게 대하고 평민 부자한테는 하대하는 양반이죠. 그러니까 양반이 뭐 좋다라고 이야기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는 그래 너네들이 사고 팔았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거래 증명서 떼줄게 라고 하면서 신분 거래를 조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자한테 양반이 신분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돌려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 이제 매매 증서. 사고판 증명이 되는 서류예요. 그 매매 증서 첫 번째 내용은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과 생활과 태도가 너무 많죠. 두 번째는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좀 나쁜 짓이 많았죠. 그러면 이 매매 증서를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양반의 모습을 볼까요? 현실적으로 무능력하고 비생산적이야. 그리고 공허하지요. 그리고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모습이고요. 하나 더.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위선적이에요. 그리고 양반의 권력 세습과 무위도식. 권력을 받아먹는 거. 위에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이라서 그 권력을 받아먹고. 무위도식.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버시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요렇고. 하나 더. 서민층 수탈하는 양반의 부도덕하고 인간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이 소설의 주요 표현 방식은요, 풍자죠. 돌려서 웃기는 거. 그럼 누구를 풍자하느냐? 양반. 그래서 그럼 그 풍자하는 양반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냐? 비판적이고 안 좋아. 그래서 겉으로는 군수의 입장을 통해서 양반 신분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의 문제, 허례허식을 즐기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볼까요? 48쪽입니다. 자, 48쪽 보시면 여기에서는 자, 보자. 여기에서 쭉 다 읽었으니까 교과서 날개 한번 볼게요. 양반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게 들어가죠. 야, 너는 글만 읽기 좋아하고 넌 돈도 못 벌고 뭐 하냐 하면서 비판하고 있지. 그 다음 그러면서 부자는 왜 양반이 되려고 할까요가 여기 전개 2에 나타나죠. 왜? 나는 부자인데 항상 천시를 받았어. 천하게 대우받았다. 양반은 늘 귀하게 대접받기 때문에 나 억울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옆에 쪽에 49쪽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지요. 등장인물에서 알 수 있는 양반의 모습 보시면은요. 핵심 포인트 들어갑니다. 강원도 감사가 나타나면서 어떤 놈의 양반이 국가의 돈을 이렇게 많이 축을 냈느냐라고 해서 양반이 뭐냐?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요. 하나 더. 양반의 아내가 하는 말. 너는 평생 글만 읽고 관곡을 갚는 데는 도움이 안 돼. 정말 양반이라는 것이 한 푼 어치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 몰락 양반을 나타내주요. 한 번 더 날개 2에서 나타난 거 한번 들어가지요. 그래서 나는 부자인데 항상 천시 당한다. 양반은 귀하게 대접받는다라고 해서 양반의 빌린 돈을 갚아주고 내가 다시 양반이 되겠다. 아, 다시가 아니지, 그지? 내가 양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쪽 가볼까요? 50쪽에서도 날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50쪽의 날개. 군수가 그 사실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양반이랑 평민 부자랑 불러서 그래 우리 증서 만들자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신분 거래를 했던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하기 위해서 이 말이고요. 하나 더. 이게 숨어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을 막으려고요.
그죠? 그래서 신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숨은 의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51쪽 가보시면은요. 자, 핵심 강의 보시면 조선 후기 사회 모습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민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샀어. 이것은 무엇이냐? 평민층이 부유해지고 하나 더 몰락하는 양반층이 생긴다. 그리고 양반이 신분을 팔아서 환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게 양반이 몰락했다. 하나 더,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럼 뭐냐?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신분제가 붕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 더. 자,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군수와 양반과 평민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양반을 어떻게 하느냐? 양반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보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돌려서 우회적이 돌려서지요. 직접이 아니고 간접으로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양반의 모습입니다. 양반의 겉모습을 보시면은요. 번거지 쓰고 짧은 잠방이 평민이 입는 옷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을 소인이라 치면서 감히 보지 못해서 그래서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2쪽 가보시고요. 52쪽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첫 번째 증서가 되겠죠. 이것이 이 문서, 공중하는 증서죠. 이 증서, 첫 번째 증서의 주된 내용은 양반이 네가 해야 할 의무와 규범과 생활 태도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자,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 요거 읽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이처럼 첫 번째 매매 증서를 통해서 허례 허식, 실제가 없는 그러니까 허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노? 허례 허식 할 필요 없는 것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 맞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매매 증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양반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통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는 이게 다 쓸데없는 거야. 비생산적이고. 그죠? 그냥 예의만 차리고. 그래서 공허하다. 필요 없는 관념과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는 숨은 의도로 한번 다시 봐주셔야 되겠죠. 군수는 겉으로는 부자를 칭찬하지만 신분 매매를 확실하게 하다면서 매매 증서를 만들기로 하죠. 하지만 그 매매 증서의 내용에서는 부자한테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사는 것을 방해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그래서 매매를 방해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증서는 그래서 많이 의무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부자가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밖에 없어요. 나 좋은 거 맞다고 좋은 거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익이 있도록 문서를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부자가 이렇게 불만을 가진 것이 뭐냐? 양반의 권리와 특권 등 부자가 기대했던 내용은 없고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 생활태도 등 내가 해야 할 의무만 들어가 있으니까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았어. 군수가 두 번째 매매 증서를 하고 있지요. 근데 그 두 번째 매매 증서가 문제가 되지요. 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부자가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해서 양반을 도둑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55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55쪽에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은 계속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나쁜 짓 많이 하죠.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는 위선적. 겉으로는 양반으로서 되게 우리가 높은 신분이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양반의 권력 세습과 무위도식하는 모습 하나 더 서민층을 수탈해도 되는 양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양반의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반전의 풍자 대상입니다. 풍자하는 건 양반을 풍자하겠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쭉 읽어봐 주시고요.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셈인가 맨 마지막에 부자가 증서를 중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가지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까지. 끝.